안녕하세요. 정교동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만성인대 불안정성 증후군, 영어로 뭐라 그러죠? Chronic Ankle Instabilization Instability,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알아볼까 합니다. 만성 발목 인대 불안정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발목을 다쳤어요. 인대가 끊어졌는지 찢어졌는지 그냥 단순 연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발목이 다친 다음에 어떤 이유가 됐든 잘 낫지 않은 겁니다. 언제까지? 6주가 지났는데도 낫지 않는 경우에 발목 인대 만성 불안정성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6주 정도면 한 달 반이 되는데요, 내가 다치고 나서 한 달 이상, 2달째, 석 달째 선생님 저 걸을 수는 있는데 여전히 뛸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다 만성인대 불안정성 증후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우리가 일반인의 경우에도 대충 한 28% 정도의 환자가 선생님 저는 발목이 정상적으로 낫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동선수의 경우는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발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의 환자가 발목이 다친 후에 두고두고 아프다고 합니다. 2분의 1이나 아프다고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정상적인 치료를 잘 받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부하를, 로딩을 발목에 걸어주고 있는 경우, 발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마른 경우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은 그러면 왜 오느냐? 애초에 이유 자체는 그겁니다. 기능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기능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설명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늘어난 양말처럼 된 거예요. 오, 이해되시죠?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양말이 신어는지지 않습니까? 근데 늘어난 양말 어떻게 되죠? 걷다 보면 자꾸 흘러내리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세요. 자, 그래도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발목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삐끗하게 움직이든 혹은 뛰든 어떤 행동을 하든 발목이 계속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뛸 때만 아파요, 많이 걸으면 아파요, 선생님 뭐 등산할 때만 아파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발목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기본적으로는 인대가 완전히 아물지 않는 게 큽니다. 인대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붙더라도 완전히 원래 형태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약간의 스카, 그러니까 흉터가 좀 남아가지고 조금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아주 심한 경우는 1년 정도에 걸쳐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증상들을 빨리 개선시켜야 된다는 설명을 할 때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봉침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데 뭐 이유는 다음번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발목이 삐었을 때요, 신경도 사실은 같이 늘어나요. 찌릿하고 아프다고 하는 것들이 신경이 늘어난 건데 이 신경도 깨끗하게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 자체가 늘어난 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근력 저하입니다. 이거는 캐스트를 오래 한 경우에 꼭 생기는데 2주 이상 기부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근육이 자꾸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약화가 되면 발목이 당연히 불안정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불안정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그냥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캐스트를 한 지 오래돼서 혹은 다친 지 오래돼서 밸런스를 잡는 법을 까먹어버린 겁니다. 이 5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인대, 그리고 신경, 근육, 통증, 밸런스의 문제 있는 것들을 잡아주는 것들이 만성인대 불안정성 증후군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가 왜 생기나요? 내가 처음에 발목을 다쳤을 때 뭘 잘못했길래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죠? 안 궁금하시지 않죠? 네. 자,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 거로는 뭐가 있냐면요, 너무 정상적으로 치료를 안 한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다쳤으면 치료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치료를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거죠. 혹은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다쳐버려서 그냥 정상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낫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혹은 공격적인 치료, 그러니까 아까 캐스트 같은 거 3주 이상 뭐 하면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근육이 빠지고 인대가 약해지고 웨이트 베어링이 안 되게 되면서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것들이 누적이 돼서 그러는 거. 혹은 또 캐스트를 2주는 하자 그랬는데 이 정도 다쳤으면 뭘 이러면서 한 주 만에 자기 맘대로 풀러버렸어요. 이러는 경우에도 인대가 완전히 아물지 않고 근육이 완전히 아물지 않고 조금 늘어난 채로 굳으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경이나 근육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1번, 2번의 이유가 섞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 늘어나 버린다면 그냥 적절하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좀 대부분 뭐냐면은 고령, 나이가 많거나 혹은 운동선수 자꾸 자극을 주고 있거나 리인주얼이라 그러는데 다시 다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네 번째는요, 사실은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발목이 잘 안 삐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리고 반대로 유전적 요인으로 발목이 더 쉽게 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특정 그게 있는데 그거를 뭐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는 발음할 자신이 없거든요. 자막으로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부족하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발목이 쉽게 삐는 사람들은 아까 유전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마른 사람들, 근육량이 애초에 작은 사람들이 조금 더 삐기 쉽고요.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안 삐고, 애기들이 훨씬 안 삐고 어른들이 잘 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적인 측면과 뭐 체격과 뭐 연령 같은 조건들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제 만성인대 불안정성 증후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치료 방법도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치료는 선생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치료해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